안녕하세요. 와일드 애니멀랜드의 렉스 와일드입니다. 대중매체에 등장한 동물에 대한 잘못된 묘사에 관한 내용을 관련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컨텐츠인 오해 백과사전. 저번 시간에는 늑대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이야기인 늑대의 소중함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늑대의 소중함은 물론 늑대 사냥으로 인한 학살과 절멸에 대한 역사도 알아볼 것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그럼 늑대에 대한 오해를 풀어볼까요? 제2부 늑대의 소중함. 인간이 늑대를 사냥하게 된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으나 늑대의 목에 현상금을 걸어 최초로 사냥이 시작된 것은 기원전 6세기 아테네 정치가 솔로니 수컷 늑대에게 은하 5드라크마, 암컷에겐 1드라크마를 현상금으로 건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인간들이 늑대 사냥이 계속 진행되면서 결국 늑대의 멸종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1786년 아일랜드, 영국 헨리 7세 당시에 절멸되었고 1680년 스코틀랜드에서 마지막 개체가 사냥되었습니다. 1630년 11월 9일 미국 최초로 현상금이 걸린 늑대 사냥이 시작되어 정착민들이 더 넓은 땅으로 이주하면서 늑대 사냥이 더 심해졌고 1870년대 매년 10만 마리의 늑대가 죽임을 당했고 1920에서 30년대 당시 매년 2만 1000마리가 희생되었습니다. 1793년 캐나다에서 현상금이 걸린 늑대 사냥이 시작되어 1880년대 뉴 브런즈윅 절멸, 1900년 노바스코사에서 절멸되었고 1913년 뉴펀들랜드에서 절멸되었고 1871년에서 1916년 인도에서 최대 10만 마리가 폐사되었으며 1976년 몽골에서 매년 4,000마리가 넘는 늑대가 폐사되었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 당시 늑대가 목자 운영의 위협으로 간주되어 1905년 일본 나라현에서 마지막 일본 늑대가 폐사하여 멸종되었고 1900년대 일본에서 에조늑대 또는 홋카이도 늑대라 불리는 아종이 절멸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강점기 당시 해수구제 사업으로 일본군에 의해 2625마리의 늑대들이 희생되었고 1950년 대한민국에서 쥐잡기 운동으로 인하여 먹이사슬의 피해를 받으면서 결국 1996년 서울대공원에 마지막 한국 늑대가 폐사하여 한국 늑대는 절멸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늑대 사냥으로 인해 39가지 회색 늑대 아종 중 14종이 지난 150년 동안 멸종되었고 늑대가 멸종되어 생태계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인근 농부들이 가축을 해친다는 이유로 늑대들을 사냥하여 1926년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의 늑대들이 사라지면서 늑대의 먹이가 되는 사슴을 포함한 초식동물의 개체수가 통제 없이 증가하여 그들의 먹이인 풀과 나무 등의 식물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숲이 황폐화되면서 숲에 살던 나무에 등지를 트는 조류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여 숲의 나무가 사라지자 초식동물들은 강가의 나무도 먹기 시작하면서 이로 인해 강면 토양이 무너졌고 강에 서식하던 비버들도 무너진 강가 토양과 사라진 나무로 인해 살기 힘들어서 국립공원을 떠났습니다. 비버가 사라지자 비버가 만든 댐으로 인해 생긴 수생생물의 서식지가 사라져 수생생물의 개체수도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느낀 사람들은 1995년 캐나다에서 늑대를 도입하여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방사되었고 그 덕에 초식동물의 개체수가 조절되면서 까마귀와 같은 청소동물에게 겨울철에 먹이를 구할 수 있었고 덕분에 다시 풀과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면서 사라졌던 새와 비버와 같은 동물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늑대와 같은 생태계에 큰 역할을 하는 종을 핵심종이라 불리며 핵심종의 유무로 생태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늑대의 무리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늑대무리 구성도는 가장 높은 알파 늑대로부터 가장 낮은 오메가 늑대까지 서열이 철저하게 나뉘어져 있으며 이것을 어겼다간 큰 싸움이 일어난다고 이전까지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전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그 이유는 이러한 무리는 동물원과 같은 인군적인 장소에서 각지에 모인 늑대 한 개체씩 한 우리에 놓고 기르면서 생기는 행동으로 늑대의 무리는 부모와 자식으로 이루어진 핵가족 사회로 구성되었고 구성원으로는 손자, 손녀, 고모와 삼촌 등과 같은 혈통의 친척들로 더해질 수도 있지만 다른 곳에서 온 떠돌이 개체가 가끔 합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물의 우두머리는 힘이 강한 개체가 아닌 경험이 많은 개체가 주로 되는 것으로 나이가 많은 늑대가 나이가 적은 늑대를 무력으로 제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리더제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더 젊은 늑대에게 더 익숙한 상황이 오면 그 늑대가 임시로 리더가 되는 경우도 있고 리더 계승 이후에도 전 리더를 힘으로 제압하거나 내쫓지 않고 퇴직 늑대가 가진 경험을 알고 존중해 줍니다. 이번 늑대편 두 번째 이야기인 늑대의 소중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늑대가 우리에게 해를 주기만 하는 동물이 아닌 생태계에서 소중한 동물인 것을 알게 되었죠? 다음 편은 오해백과사전 늑대편 마지막 이야기 동화 속 늑대 대 현실 속의 늑대에 대해서 알아볼 것으로 이상으로 와일드 애니멀 랜드의 렉스 와일드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